오늘의 조뉴스입니다. 제주 등 남부 지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바람은 전국으로 확대돼 오전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될 전망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 하류에서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신 2구는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의 한국인으로 확인됐고 한 구는 헝가리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한 대형 크레인이 침몰 지점 5km까지 접근했지만 단유부강 수위 탓에 발이 묶였습니다. 인양 작업이 어려워지면 두 척의 바지선을 이용해 허블레아니호를 물 위로 띄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서훈 논란이 일었던 약산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했고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던 차명진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 2대와 충돌하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낙뢰로 인해 2,5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거세게 몰아쳤던 장대비는 현재 중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과 풍랑특보는 오후에나 해제될 것으로 보여서 바닷길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세훈 기자, 현재 비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전남 목포항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전남을 비롯한 남해안과 제주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렸지만 기상청 예보와 달리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남 장흥에 142mm의 비가 내렸고 경남 거제에 130mm, 제주 한라산에는 10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의 최고 80mm, 서울동 중부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해안가와 바다에는 여전히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 목포항을 비롯한 전남 지역 항구에는 선박 2만여 척이 피항해 있는데요. 오후까지 바닷길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길도 안개와 바람 때문에 일부 공항에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남 섬지역과 제주에서는 초속 20m가 넘는 태풍 수준의 강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은 내린 비로 토사가 내려올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항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이처럼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에선 번개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강세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승합차에서 남성을 꺼냅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부산 장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 2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영동대교 인근에서 35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난간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자동차가 불에 타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빗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엔 서울 외곽 순환도로 수암터널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1동 등에서 낙뢰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은 1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2,5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사망자 시신 3구가 어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2구는 한국인, 한 구는 헝가리인이었습니다. 이로써 남은 한국인 실종자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다뉴브강 사고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라코치 다리 부근에서 수습된 6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은 유람선 사고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약 2시간 뒤 사고 지점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사즈 홀론버터 지역에서는 30대 한국인 여성의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실종자 수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5시간 뒤엔 선박 사고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서버드 사그 다리에서 경찰 경비정이 헝가리인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허블레안 2호의 인양 작업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수위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사고 지점까지 2개 다리를 지나려면 강 바닥에서 수면까지 높이가 4m 정도는 돼야 하는데 현재 수심이 이보다 높아 크레인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헝가리 수색팀은 이번 주말까지 수심의 변화를 지켜본 뒤 인양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 헝가리 정부는 수위 감소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두 척의 바지선을 이용해 허블레안 2호를 물 위로 띄우는 플랜 B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지선과 침몰 선박과 와이로 연결해서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침몰 선박을 점진적으로 부양시키는 주로 조선소에서 배를 수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수색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플랜 A인 인양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회의 참석차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강경화 장관은 오늘 헝가리 외교장관을 만나 선박 사고 후속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44년 무사고 경력이라고 주장해온 크루즈선 선장은 2달 전에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장은 사고 직후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구경우 기자입니다.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의 64살 유리 C 선장은 지난 4월에도 사고를 냈습니다. 유리 선장이 당시 171명이 탑승한 크루즈선을 운항하다가 네덜란드 테르네전 부근에서 유조선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겁니다. 헝가리 언론들은 당시 추돌 직전 유조선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유리 선장이 이를 제대로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이 SNS에 올린 사진에는 추돌한 크루즈선의 일부 창문이 깨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선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44년간 사고 경력이 없었던 무사고 항해사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유리 선장은 또 사고 직후 휴대전화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유리 선장과 관련된 이 같은 사실 여부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리 선장이 운항해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가 독일 파시우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오는 9월 도착 예정으로 선박 위치 사이트에 나오는데 사건 수습 도중에 상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선박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하글로 징계를 받았던 차명진 전 의원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계속된 막말 논란에 한국당의 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공천 배제 칼까지 빼들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모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빨갱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사회주의 성향 독립운동가인 김원봉 선생을 포함해 좌우 합작을 이룬 임시정부의 모습을 통해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애국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고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말실수로 논란이 된 의원은 사실상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감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부적격자로까지
해서 이번에 공천으로 그것을 넣어서 만들고자. 신 위원은 다음 주 중 황교안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막말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 여전히 최고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어 과연 공천 감점이나 배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여서 얼굴 노출을 피했는데 고 씨 혼자 어떻게 건장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옮긴 건지 의문이 여전합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고유정은 마스크를 쓰진 않았지만 긴 머리를 풀고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 씨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160cm의 키에 날씬한 체구의 여성인 고 씨가 혼자 건장한 남성을 살해해 훼손까지 하고 시신을 옮겼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남성에게 약을 먹이고 범행하지 않았나라는 의혹도 있지만 남성의 시신을 찾지 못해 이마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 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펜션에서 고 씨가 아들과 함께 있었나도 의문입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는 동안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고 씨가 전 남편과 함께 펜션에 들어가고 범행 후 홀로 빠져나올 뿐 아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고 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압수한 고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엔 사전에 범행과 관련된 검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후엔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펜션에서 확보한 혈흔을 분석하는 한편 고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의문점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달 말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가해 남성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안타까움과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최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피하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자 떨어진 여성을 집으로 끌고 와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입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4일 피의자 최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한 딸이 자신의 지병을 간호해온 착하고 바른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이미 2차례나 성폭력 전과가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다면서 나라가 원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2차례 성폭력 전과로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고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여성을 살해한 뒤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채 빠져나가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강간살해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지난달 마무리됐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정의롭지 못했다는 결론에 대해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재개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진압하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말 당시 용산 참사 관련 수사가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엔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농성자들의 불법 행위와 경찰 진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의 균형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사위 발표에 즉각 반발했던 당시 검찰 수사팀은 어제 또다시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진압작전의 문제점을 밝혀냈지만 법률상 처벌할 수 없어 불기소했고
화재를 낸 철거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사위가 심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일부 보고 내용을 결론인 것처럼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과거사위 조사 대상이 됐던 관련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과거사위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의 대표 여행 상품인 집단체조가 공연을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한 질책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연일 불호령을 내리며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한 북한 전문 여행사가 SNS를 통해 북한 집단체조 공연이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 때문에 오는 10일부터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 역시 공연을 조정해서 다시 올릴 때까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3일 평양에서 집단체조 공연을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계자들을 크게 질책하자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기풍,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북한의 집단체조는 최대 10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공연으로 지도자의 질책으로 중단까지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자강도의 청소년 교육시설을 둘러본 뒤에도 망탕하고 한심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형식주의, 열영주의, 날림식이 농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연일 공개 질책으로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올해만 10,000가구,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가 새로 집들이를 합니다. 공급에는 장사 없다고 입주 물량이 쏟아지자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 같은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용 85제곱미터 전셋값은 6억 원 중반이었지만 최근 5억 원의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2,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서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이곳 강동구에는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모두 10,000가구가 새로 입주합니다. 올해 서울시 전체 입주 물량의 25%에 달합니다.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하면서 서울 강동구 전셋값은 지난해 말보다 6% 떨어져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낙폭이 가장 가파릅니다. 인근 경기 하남시 등에서도 넘어오며 서울 동남권 전셋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해결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임대차 매물로 놓게 되면 새 아파트 임대차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의 약세는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은 전세 수요가 탄탄해 강동구발 전셋값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네팔 정부가 정화팀을 보내 산을 청소했는데 수거한 쓰레기가 무려 11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잔뜩 쌓인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선 다 쓴 산소통, 알루미늄 캔, 유리병 등이 나옵니다. 도시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닙니다. 모두 에베레스트 산을 청소하면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주간 세르파들로 이뤄진 정화팀을 만들어 베이스 캠프부터 해발 7,950m 고지까지 청소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수거된 쓰레기는 무려 11톤에 달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등반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가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면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환급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정화팀은 같은 기간 시신 내구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에베레스트 고지대에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산소 부족 등으로 1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합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앞에서 민주노총 시위에 대한 입장과 경찰 조사에 응하는 이유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닭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로 12살인 이 소녀. 컴퓨터로 진지하게 뭔가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닭의 발. 닭들이 다치거나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때 쓰일 수 있도록 의족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의족 크기도 닭의 나이대별로 맞춰도 보고요. 어떤 게 더 맞는 재료일지 직접 고민도 합니다. 닭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녀. 그 생각이 참 기특하죠? 여기 강도가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시계를 뺏으러 갔다가 주랭랑을 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한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다짜고짜 시계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저항했습니다. 강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랐는데요. 쓰레기를 던지며 다시 위협하는 강도. 하지만 할아버지가 달려들자 겁을 먹고 도망쳐버립니다. 이 할아버지의 나이는 올해 89.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밤사이 가간 빗소리에 잠을 뒤척이신 분들 많으시죠? 어제는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집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명사에서는 157mm, 매물도 통영 132mm, 서울에서도 40.1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많게는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동과 일부 경북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도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20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붉고 노랗게 표시된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서는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낮에는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비구름이 물러가겠지만 강원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7.2도, 안동은 16.8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단오지만 서울의 낮 기온 25도, 강릉 19도, 대구와 안동 22도에 머물면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